지금 캄보디아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 가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두 주의하시라는 뜻으로 준비해봤고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조만간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면 이거 무조건 하세요.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에는 단 한 건이었던 납치 신고가 현재 8월 기준으로 330건이 넘었고요. 만약 납치를 당하면 한국인들은 $10,000에 팔아 넘기거나 심지어 소각장에서 태우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문제는 캄보디아만 조심하면 되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여행객들이 무차별적으로 납치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위치 파악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을 당분간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이미 가족여행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 일정이 잡혀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때 이거부터 꼭 하세요. 먼저 갤럭시, 아이폰 모두 구글 앱에서 해외 안전여행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외교부 어플이 하나 뜰 거예요. 이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중앙에 여행 일정 등록하기가 보이는데 여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이름과 방문국가, 여행 일정, 비상연락처, 여권 번호 등을 입력해두면 인근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경로 등을 알려줍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우측 하단에 내 위치 문자 전송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길 누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내 비상연락처로 현재 내 위치 정보와 여행 일정에 등록된 내용까지 전송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종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매달 2,000명으로 연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사이비 단체인데요. 근데 지금 연말 다가오면서 실적을 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근마켓, 마트, 길거리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당근마켓 많이 하시죠? 최근 당근마켓에 이 사이비 단체 포교팀이 대거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사이비 종교 탈퇴한 분이 고백한 접근 방식인데요. 먼저 사이비 단체 포섭팀이 당근마켓에 물건을 정말 저렴하게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물건을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연락 온 사람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건을 집 앞 현관문 앞에 걸어둘 테니까 주소가 어디냐, 또는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냐, 취미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나중에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면 좋겠다고 하면서 연락처 교환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근마켓이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특히 아이를 둔 애기 엄마들이 주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 딸도 이제 4살이 되어 가는데 미운 4살이라고 하죠. 사실 엄마들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드시죠? 저도 아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육아용품 좀 나눔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저희 오며 가며 자주 봐요. 근데 이것도 애기 엄마 역할을 하는 팀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하다가 심리 상담을 권유하거나 또는 아는 지인을 소개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포교팀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00명, 연간 2만 명이 사이비 단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 파탄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요구까지 하면서 한 가정, 한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바꿔놓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포교 활동 자체를 하나의 작전이라고 말하면서 대본이 상황별로 모두 정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실적 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에 같이 누구 강의 들으러 가자, 또는 아는 지인이 상담 잘한다, 같이 가보자, 이런 말들을 내뱉는 시기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요. 절대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프로파일러 권희룡 씨도 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택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우리 집 주소는 맞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다거나 또는 모르는 택배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가끔 주소지가 잘못 적혀 있어서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이 부분을 노리는 범죄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희 집으로 택배 하나가 왔는데요. 이거 택배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거기가 어딘데요? 롯데아파트 1203호요.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을 말해야 되나요? 아, 아니에요. 제 남편이랑 혹시 같은 이름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냥 두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 택배 5배송을 이용해 자신에게 연락이 오면 이름, 전화번호, 성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스토킹, 성범죄,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에 악용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약 범죄가 이런 방식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마약을 주문한 뒤에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의 주소를 보내고 이후 택배가 잘못 왔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수거해 가는데 이때 단속되더라도 택배 상자를 수령한 내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는 사람의 택배를 받을 경우 절대 내용물을 열거나 개봉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타인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볼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 회사에 5배송 반품 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물건의 경우는 그 즉시 경찰서로 가져가 유실물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의하시라는 뜻으로 다시 준비해봤고요. 그게 호의든 공짜든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